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후 건강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80살인데도 충치 하나 없어요. 처음 들으면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게다가 치과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았대요. 잇몸이 튼튼하고 목소리도 맑아졌다고요.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닌데요.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이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냥 민간요법 중 하나겠지, 시원한 느낌이나 좀 있을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을 수십 년간 찾아다니던 어르신들이 소금물 가글 하나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감기 오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가글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감기약 하나 먹지 않고 목이 편해졌다는 거죠. 그럼 소금물 가글이 정말 뭐길래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다더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진료해온 전문의 선생님의 설명과 수많은 실제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좋다는 얘기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듣던 그냥 해봐라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은 병원에서도 권하고 있고 건강정보지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소금 한 줌이면 되니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된장 푸른 물이나 생강차, 그리고 소금물 가글을 하곤 하셨어요. 약국에 가기보다 먼저 부엌에서 몸을 돌보던 시절이었죠. 요즘은 너무 많은 약과 정보에 둘러싸여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검증된 옛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금물 가글은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안과 목을 정리해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입안은 늘 축축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나이가 들면 침도 덜 나오고 점막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감염에 취약해지죠. 그런데 따뜻한 소금물로 아침 저녁 하루 2번만 헹궈주면 이 세균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씻겨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중 한 분은 70대 중반이신데요. 매년 목감기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던 분이셨어요. 늘 목이 칼칼하고 침 삼킬 때마다 불편했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병원에 안 오셨답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요즘은 감기가 올 듯 하다가도 안 와요. 아침마다 개운해서 하루 시작이 달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물론 무조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 가글이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주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돕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입안 점막의 부기를 줄여주고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요즘처럼 감기 바이러스며 각종 호흡기 질환이 많은 시기에는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손은 자주 씻지만 입안은 잘 안 챙기잖아요. 그런데 하루 2번, 단 몇 초만 투자해서 입속을 정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소금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입안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짜거나 찬물에 휘 저어서 헹구기만 하면 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과 올바른 습관이 중요해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서두에서는 단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80살 넘은 어르신이 나는 치과 갈 일 없어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그 순간 자식들에게도 병원비 부담 덜어주고 본인도 입안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쁨.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소금물 가글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꼭 필요한 실천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가글이 좋다던데 하루에 몇 번 해야 해요? 혹은 식사 전이 나아요? 후가 나아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소금물 가글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컵 준비해 두셨다가 가글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 아침일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침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입안은 굉장히 건조하고 세균이 아주 활발히 번식한 상태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자연 방어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이 상태로 그냥 물 마시거나 식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자란 유해균들을 그냥 삼키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아침 가글은 단순히 입안을 개운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하루 건강의 시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 분들은 침 분비가 적어 세균 번식에 더 취약한데요. 아침 가글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기나 구강염, 인후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시간은 자기 전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외부 바이러스와 접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입안이 또다시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죠. 이럴 때 아무 조치 없이 자면 그 밤 시간 내내 세균과 함께 숨 쉬는 겁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가글을 하게 되면 그 밤을 훨씬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칫솔질은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아요. 정답은 가글보다 먼저입니다. 양치질로 음식물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소금물 가글로 입안 전체를 정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양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칫솔이 닿지 않는 목 안쪽까지 소금물로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밖에 다녀온 직후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돌아왔을 때도 한번 가글해 주시면 아주 좋아요. 병원이나 시장, 지하철 같은 곳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코와 입 점막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손만 씻고 끝내지 마시고 입안도 함께 씻어주세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퇴근 후 바로 가글 습관을 들이신 분들 중에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었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밥을 먹고 나면 입안은 산성 환경으로 바뀝니다. 특히 커피나 단 음식을 드신 경우에는 산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충치균이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양치 후 소금물 가글을 추가로 해주면 산도를 중화해줘서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하루에 몇 번 가글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아침 외출 후, 식사 후, 자기 전 이렇게 하루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 정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내 생활에 맞춰 자연스럽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하시려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자기 전 1번, 일주일 정도 지나 익숙해지면 아침에도 1번, 그렇게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들립니다. 소금물 만드는 게 귀찮아요. 네, 맞습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로 대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언제 어떻게 각을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지만 그 타이밍만 잘 지켜도 입속 건강, 목 건강, 심지어 전신 면역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소금으로 어떻게 타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활용한 올바른 가글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소금물 가글이라도 잘못 만들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짜게 하면 더 좋겠지 싶어서 진한 농도로 만들어 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물에 소금 풀어 입만 헹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입안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소금물부터 얘기해 볼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이 정도 비율이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가장 비슷한 수준이에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5.9%짜리 생리식염 농도죠. 이렇게 만들어야 삼투압 작용이 적당하게 일어나면서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고 입안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세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그냥 부엌에 있는 소금을 써도 괜찮긴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천일염이나 정제된 미세 소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요오드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소금도 있는데 그런 건 입안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입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약한 분들은 조금 더 순한 소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뜨거운 물에 소금을 풀면 점막이 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찬 물은 점막을 수축시켜 가글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딱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만 잘 지켜도 일상에서 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매번 하기가 솔직히 귀찮죠. 특히 바쁜 아침이나 피곤한 저녁엔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대안이 바로 생리식염수예요. 약국에서 파는 멸균 처리된 투명한 소금물 병. 굉장히 간편하죠. 뚜껑 열고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생리식염수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 오신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생리식염수를 사서 가글을 했는데 목이 따갑고 오히려 입안이 더 말라붙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셨는지 여쭤봤더니 인터넷에서 산 대용량 병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보존제가 들어 있었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는 보존제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나 코, 입안처럼 점막에 직접 사용하는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건 대부분 렌즈 세척이나 의료기구, 소독용으로 만들어진 거라 보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에 넣으면 자극이 올 수 있고 민감한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까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가글용으로 쓰시겠다면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표시가 있는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뚜껑을 열면 무조건 이틀 안에는 사용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공기 중 세균에 노출되면 쉽게 오염될 수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여행 다니시는 분들께는 작은 소포장 생리식염수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20ml짜리로 낮게 포장된 제품도 많아요. 들고 다니기 좋고 다 쓰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위생적이죠. 사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금물과 동일합니다.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따뜻하게 데울 필요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 간편하죠. 특히 겨울철처럼 물 데우기 번거로운 계절에는 더 유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소금물을 만들어 쓰시려면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첨가물 없는 천일염이나 정제 소금이면 더 좋고요. 귀찮다면 약국에서 파는 무방부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꼭 약국 제품인지 확인하고 이틀 안에 쓰고 남은 건 버리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해요? 네,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입입니다. 손은 비누로 잘 씻으면서 왜 입은 대충 헹구고 넘기나요? 건강의 시작점은 입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입안을 제대로 관리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잇몸도 건강해지고 전신 면역력까지 달라지는 걸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소금물 하나, 생리식염수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약보다 나은 평생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가글 습관이 입속 건강을 넘어서 뇌와 심장, 전신 건강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입안의 문제는 그저 충치나 잇몸 염증, 입냄새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지켜본 결과는 다릅니다. 입안의 세균은 결코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더군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심장, 뇌, 혈관까지 영향을 주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진료실을 찾았던 일은 가까운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입냄새를 걱정하셨고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난다고 하셨죠. 양치는 하루 3번씩 성실하게 하셨지만 늘 뭔가 개운치 않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결국 심근경색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일 때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구강 내 염증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입안 건강 하나가 결국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입속 세균은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지발란스균이라고 불리는 치주염 원인균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까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균이 혈관을 통해 뇌로 침투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죠. 또 하나, 입속 세균은 심장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 사례로 의학계에서 반복해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입안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방어선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침이 덜 나오고 입안이 쉽게 마르며 점막도 얇아지기 때문에 세균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게다가 밤사이 침 분비는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자는 동안 입속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입속 산성도를 낮추고 점막을 진정시키며 세균을 씻어내는 이 간단한 습관이야말로 약보다 먼저 해야 할 건강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아침과 자기 전 이 두 타이밍은 입속 세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황금 시간대예요. 물론 양치질도 중요하죠.
하지만 양치만으로는 입속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 깊숙한 곳, 편도나 인후부 근처는 칫솔이 닿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때 소금물 가글이 역할을 합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서 아 하며 30초 정도 가글을 하게 되면 소금물이 목구멍 근처까지 닿게 되고 이 부위에 남아있던 세균까지 함께 정리해 줍니다. 예전에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치과 간 적도 없고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입 헹구는 게 전부예요. 처음엔 저도 과연 그게 다일까 싶었지만 그분의 구강 상태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잇몸도 튼튼했고 충치도 하나 없이 깨끗하셨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느낍니다. 결국 병을 막아주는 건 꾸준한 생활 습관이라는 걸요. 수십만 원짜리 치료보다 중요한 건 하루 몇 번의 관리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속 환경을 바꾸고 결과적으로는 전신 건강까지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글 하나로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약은 증상을 줄이는 거고 가글은 원인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입냄새나 잇몸 출혈 같은 증상은 단순히 입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죠. 그런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조용히 대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이고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입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글 한 번, 양치 한 번,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사실은 뇌와 심장을 지키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파트에서는 가글을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효과를 떨어뜨리는 흔한 실수들과 그걸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글을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가글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가글 언제 하세요? 사실 소금물 가글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2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글의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와 잠자기 직전 이 2시간입니다. 먼저 아침 가글입니다. 자고 일어난 우리 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히 입속은 말라있고 세균이 가득한 상태죠. 밤새 침 분비는 거의 멈추고 입안은 세균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세균들을 고스란히 삼키는 셈이죠. 한 번은 일흔 가까운 이경욱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건강해지려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 마시기 전에 먼저 가글을 하셔야 해요. 입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시작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가글 순서를 바꾸신 뒤에 위가 덜 더부룩하고 감기도 잘 안 걸려요. 하시더라고요. 아침 가글은 단순히 입속을 헹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하루 면역 시스템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들기 전 가글입니다. 우리는 보통 양치질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하지만 이때 가글까지 함께 해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밤사이 침 분비가 줄어드는 동안 입속은 다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면 그 세균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정리해주는 셈입니다.
가글 순서도 중요합니다. 양치 먼저, 가글은 그 다음. 칫솔질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한 뒤에 소금물로 마무리하면 점막은 진정되고 세균은 억제됩니다. 외출 후에 가글하는 것도 놓치면 아까운 시간입니다. 병원, 대중교통, 붐비는 장소에 다녀오셨다면 손 씻기처럼 입속도 씻어내야 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면역에 예민한 시기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사 후 30분 뒤에 가글도 효과적입니다. 음식물이 입안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중화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루 중 4번 상황에 맞게 타이밍을 잡아서 실천하시면 가글 하나만으로도 입안 건강은 물론 몸 전체 면역력까지 함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글을 하고는 있지만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언제 하고 계신지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순간에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습관이라는 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서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작고 따뜻한 의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물 1컵 끓이시고 소금 반 티스푼 넣어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하루 한 번. 그거면 충분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달라졌구나 하고 말해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후건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